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 놓으려고 하는 염치 없는 시댁에 관한 사연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기회가 없는 것 아닐까요? 설령 그것이 식구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 그 열매를 맛보려고 뻔뻔하게 그 주위를 맴도는 시댁 식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염치 없고 뻔뻔한 시댁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지만 저희 시어머니만큼 모렴치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참 기가 차게도 시어머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얻어낸 결과물에 숟가락을 얹고 싶어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이 정도로 잡스럽고 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건지.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전통 있는 가문이다 어쩐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서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시어머니 집안 자체가 옛날에 그렇게 부자였다고 말이죠. 크게 과수원을 했었고 시어머니 형제분들 모두 다 대학 공부를 시킬 만큼 교육열 또한 훌륭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남편의 외가 쪽 이야기만 하시면서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고 자랑을 하셨죠. 그러면서 꼭 시아버지를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라나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사업을 확장하셨는데 그때 좀 무리를 하셔서 빚을 좀 많이 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가도 외가 못지않게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결국 시아버지의 뒤치다거리 때문에 모든 돈을 탕진했다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그렇게 말리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아버지 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거든요. 네 시아버지 식구들은 돈은 많은데 그걸 제대로 굴릴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돈만 있으니까 결국엔 그걸 다 털어먹어버린 거지.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었는데 아유 저 왼수 덩어리.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었지 뭐. 우리 아버지가 돈 있는 집안도 좋지만 꼭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눈이 삐었었지. 내가 내 발등 찍어서 지금까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니? 제가 결혼할 당시 시아버지는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매일 시아버지 험담을 하시면서 고생을 시켰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시어머니 말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빠듯한 생활비 가지고 살림을 하시는데 힘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시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말만 들으면 마치 시어머니가 돈을 버시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얹혀 사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막 했을 때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직업에 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밖에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야. 그냥 평생 살림만 하셨는데 뭐. 주부도 직업이면 직업이니까. 만일 그 성격의 집안일도 하시고 바깥일도 하셨다면 아버지랑 헤어져도 벌써 헤어지셨을걸. 그나마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신 이유가 아버지가 어머니 바깥일을 시키진 않았었으니까. 어찌 되었든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아버지랑 사시지. 아버지 망하고 있는 원망 없는 원망 다 하시면서 사셨지. 아버지 또한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원망 다 받아주면서 사시는 거고. 아무튼 어머니 거친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냥 그 두 분은 알아서 사시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시어머니 외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에 대해 토로하시는 것이 듣기에 거북한 적도 많았었지만 원래 말이 많은 분이겠거니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 듣고 있다가는 귀에서 피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 또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고 두 분은 두 분이 알아서 사시겠거니 생각하면 된다 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가 연세가 있으신 시아버지가 안타깝고 억울하게 경비원을 그만두시게 됩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말이죠. 뭐 요즘 경비원 분들에게 갑질을 해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돼도 되는데 저희 시아버지도 그런 상황에 놓이시게 된 것이었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시아버지는 낙담하셨어요. 젊었을 적엔 사장으로 사시던 분이 사업이 기울어져 가면서 빚을 갚느라 친척들 눈치 다 보시고, 연세 드시고 나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시고,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하셨고 괴로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더라면 아마도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시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자리를 잃고 난 뒤 시아버지는 알아 누우셨습니다. 딱히 어디가 불편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이미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진 탓이겠지요. 게다가 마음의 짐까지 짊어지셨으니 기운이 나셨겠어요. 남편도 저도 시아버지를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도 시아버지 원망을 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결국엔 이 꼴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아버지가 참으로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아버지가 다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남편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시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셨을 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 이제 그만 쉬시라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강하게 남편을 말리셨고 가뜩이나 없는 집안에서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지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지금 니들도 당연히 힘들지언데 어떻게 니들 지원을 받겠니? 당분간 좀 쉬고 다시 일어나서 일자리 찾으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그동안 넉넉하진 않았어도 나름 얼마씩 저축도 했었고 다달이 연금도 나오고 게다가 보험도 잘 들어놓았으니 어디 아파도 병원 가는데 문제 없어.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야.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금방 재정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도와준다는 말을 하지 말고 염치 없지만 이 아비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소개나 해줘라. 그게 나를 더 도와주는 것이야. 최대한 시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고 결국 조심히 시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자리는 바로 제 일터였어요. 운 좋게 저녁에 간단한 포장과 분류 작업을 하시는 여사님이 계셨었는데 개인사로 인해 일을 그만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일이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 경비원 근무하실 때 야간 근무조에 계셨던 터라 6시부터 2~3시간 일을 하는 경우여서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그냥 지원을 받으시라 강요를 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만일 시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은 채 집에 계신다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시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몸은 허약해지고 점차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암튼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들의 의견을 시아버지에게 전달을 했고 시아버지는 본인 연세에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기운을 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일을 하시다가 시아버지가 일을 또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버스에서 하차를 하시다가 얼어있는 도로에 미끄러져 그만 발목에 금이 가게 되었거든요. 별거 아니니 그 발목을 하고 일을 하러 나오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당분간은 제가 시아버지 대신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수술까지 하셔야 하는 분을 일을 하러 나오신다는 게 말 자체가 되지를 않았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1~2시간 더 늦어지는 것 뿐이고 안전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발목이 나으시면 다시 출근을 하시면 되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셨고 결국 시부모님 상의 끝에 당분간만 시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것에 대해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셨지만 바깥일 별거 있겠냐고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본인이 일을 하시겠다 자처를 하신 거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깥일 해보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잔뜩 신이 나 계셨어요. 시아버지 발목 수술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기양양하셨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오판을 내리신 거였죠. 남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땀 흘린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맡으신 일을 너무 우습게 보신 거였습니다. 물론 일의 강도가 세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의 돈 받는 것이 어디 하나 쉬운 일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하루 이틀 정도는 잘 따라오시는 듯 했으나 정확히 3일째 되는 날부터 지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미리 포장 작업과 분류 작업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으신 채 1시간이나 늦으셨던 거였죠. 차를 잘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란 감정을 처음 느껴보시는 분이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 5일 동안 30분 이상 늦는 건 기본이었고 가장 물량이 많은 금요일에 출근 시간에 막 임박했을 때 제게 카톡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몸이 좋질 않아서 출근을 못 하시겠다고 말이죠. 시아버지의 발목이 나을 때까지 본인이 자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랑 일주일 정도 일을 하신 뒤 너무 힘들다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에이미야, 나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안 하던 포장하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프다.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일이 익숙하던데 그냥 네가 좀 해주면 안 될까? 딱 한두 달간만 네가 맡아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네 아버지 발목도 완전히 낫지 않겠니? 일이 서툰 것도 서툰 거고 매일같이 출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안 나던 혓바늘까지 났지 뭐니? 네 아버지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내가 좀 돌봐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야 내가 힘들어해서 네가 대신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나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네 아버지랑 애비한테 그리 말하면 안 될까? 큰 소린 뻥뻥 쳤는데 일주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다들 나를 얕볼 것 같아서 그래.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나도 늙어 그런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아휴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나 봐. 그래도 내 체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달 정도만 네가 고생을 하렴. 알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바깥일 해보지 않은 시어머니가 버거워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시아버지 발목이 나을 때까지 제가 대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바쁜 날에만 바빴지 이미 손에 익은 저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뒤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직원이 아니라 시간제로 수당을 챙겨 드리는 것으로 일을 하셨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그 수당이 나온 날 바로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였죠. 제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계산 면에서는 좀 확실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일주일 정도만 일을 하셨기에 수당 중 그 정도의 금액을 붙여드렸는데 사실 그 일주일 동안 다 제가 한 거나 다름없었지만 늦게라도 출근하셨으니까 수당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전화를 하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뒤로 넘어질 뻔했네요.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미야, 입금이 너무 덜 된 것 같아서 전화했어. 아니 방금 확인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들어왔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일주일 일하시고 게다가 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일을 하신 건 딱 이틀인데 왜 한 달의 수당을 원하시는 건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일주일 일하셨으니까 당연히 일주일에 수당만 들어가죠. 나머진 제가 일을 했으니 제가 챙겨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만 제대로 일하셨지 나머지 3일은 제 시간에 출근도 안 하셨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계산은 똑바로 해야죠. 엄연히 공과사가 구분이 되는 회사인데 왜 한 달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에이미 너 정말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일전에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나 대신 일을 하겠다고 우겨서
내가 지금 네 시아버지 돌보고 있는 거라고. 네가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된 거라고. 네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치 월급만 주면 어떡하니? 나는 네가 일하지만 나한테 한 달 일한 월급 줄 거라고 그렇게 나를 안심시켰다고 이렇게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놓았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눈치껏 탁탁 못하니? 그리고 그 회사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잖아. 너 정말 야멸차게 왜 이러니? 얼른 나머지 월급 이체시켜라. 니네 시아버지가 눈치채기 전에 얼른 넣으라고.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당당한 요구에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진 모르겠으나 아주 저런 사람을 지극정성인 그런 며느리로 만들어 놓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닌 시아버지 마음 편하시라고 나머지 돈을 이체해드렸고 그렇게 한 달간 더 호구 노릇을 했죠.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억지스럽고 본인의 편의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참아드렸습니다. 그동안 살가운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한 거 맞고 게다가 저희에게 손 벌릴 생각 평생 안 하시겠다 했으니 그 값을 2달 동안 갚는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니 그나마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시아버지는 완벽하게 낫진 않았지만 그 발목을 하신 상태에서 회사에 나오셨고 저녁에 2-3시간 동안 포장과 분류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해야 하는 일은 안 하시고 힘들다 하셨던 분이 참 자세히도 보셨더군요.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가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확실하게 안 해도 되는 회사라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당을 다 챙겨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셨던 것이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저보다 먼저 일을 시작한 동생의 대표로 되어 있고 저는 이 회사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따로 개인 사업자를 내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인 사업자를 낸 이유는 제가 이 회사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미디어 사업부인데 그 역량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회사 빌딩 로비 1층에 북카페를 오픈을 하게 되었거든요. 촬영 장소라던가 북콘서트라든가 등등 자주 장소 협찬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해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되어 아예 제가 북카페를 차린 것이었죠. 조금씩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작지만 알차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에서는 꽤나 많은 행사가 열렸고 그걸 저희 시어머니가 보시게 된 것이었죠. 그 짧은 일주일 동안 말이죠. 이후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면 시어머니는 함께 오셔서 그 카페 한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 몸이 불편하시니 도와주시려고 오셨나 했는데 회사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언젠가부터 그 카페에 습관처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일을 하실 동안 시어머니는 카페에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가 일을 마치면 함께 퇴근을 하시더군요. 그런 행동은 몇 달 정도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우리 카페에서 일하는 그 기생오래비 같이 생긴 남자 있잖니?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녀석 행실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그 여직원은 성실하게 일하고 손님들에게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 녀석은 너무 불친절하고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것 같아. 내가 몇 달 지켜본 바로는 그 여직원만 다 일하는 것 같더라고. 너 몰랐지? 그 기생오라비 같은 놈 아무래도 우리 카페에서 내보내야 할 것 같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 네가 그냥 믿고 직원들한테만 맡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만일 내가 지켜보지 않았으면 너 그동안 몰랐을 거 아니니. 안 그래? 갑자기 남자 직원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을 하시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주뻘이고 사장인 제가 봤을 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게다가 우리 카페란요. 거기는 우리 카페가 아니라 제 카페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새겨듣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마도 어르신들이 보았을 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지 말았어야 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가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 애 때문에 우리 카페 손님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차라리 걔 내보내고 내가 응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 내가 걔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다고. 게다가 요즘 시니어들에 대한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잖니? 내가 카페 안에 있으면서 차도 날라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차피 네 아버지 매일 이곳에 출근하시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 나와야 하잖니. 그리고 너 이 카페 말고도 다른 애 준비하고 있다고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고 애비가 그러더라. 그냥 이 카페 나한테 넘기는 게 어떠니? 내가 책임지고 한번 운영해 볼게. 뭐 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더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일어놓은 제 카페를 달라고 하시다니요. 게다가 인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냥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앞으로 본인께서 맡아서 잘 운영해 보겠다고 말이죠. 결혼을 하고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 개인의 재산도 시댁 재산이 되는 것인가요? 본인 아들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제 것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왜 탐내하시는 건지, 그리고 북카페 일이 어디 쉬운 줄로만 아셨나 봅니다. 예전 시아버지 일이 쉬워 보인다고 이까짓 거라고 하셨던 분이었으면서 일주일도 제대로 일을 못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북카페 운영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엔 뭐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운영을 하게 되면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카페를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왜요? 이거 엄연히 제 일터이고 제 재산인데 왜 그렇게 쉽게 제 재산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지난번 아버님이 하시는 그 간단한 작업도 제대로 못하셨으면서. 어머니,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카페에 앉아 계시지 말고 차라리 아버님 따라오실 거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저도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도 함께 도와주시면 일도 더 빨리 끝나고 하지 않겠어요? 카페에 앉아서 손짓발 대는 아이 일 잘하는지 그거 살펴보실 시간에 다리 불편하신데도 일하시는 아버님 살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왜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게다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곳을 아무 대가 없이 달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건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셨으면 저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참 세상 물정 참으로 모르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멀뚱멀뚱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도 제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애미, 네가 나를 친정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따지고 들지. 말 맞다나 너는 좋은 친정에 다 해주는 부모 만나서 잘 크고 게다가 이런 번듯한 가게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은 그러질 못했어. 부모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었다고. 나나 네 시아버지나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 딸로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쫄딱 망하는 바람에 더 적응을 못했었고, 지금 네 시아버지가 네 밑에서 일하는 것만 봐도 딱답 나오지 않니? 넌 아무리 네 시아버지가 괜찮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일을 계속 시킬 수가 있니? 그게 보기가 좋디? 아무리 돈을 받는다고 해도 시아버지 부려먹는 게 마음 편해? 나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매정하게는 안 했을 것 같아. 몸 쓰는 일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일하시라고 먼저 이 카페 이야기했을 것 같아. 평생 일만 하고 자식들 건사하느라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한 네 시아버지나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여겼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친정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대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내가 뻔뻔하고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네가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 같다. 어떻게 가족이고 시부모님인데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니?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 인생이 가엾지 않디? 그렇게 부려먹고 꼭 계산적으로 나와야겠어? 세상 어느 부모님이 고생 하나 안 하고 자식들을 키우셨을까요? 세상 어느 자식들이 본인들 부모님 불쌍하다, 가엾다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 사업 망하셔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힘들게 사신 게 제 탓입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지만 제가 지난한 힘들게 사신 세월을 보상해 드려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 아닐까요? 말마따나 남편으로 인해 인연이 된 분들이지 제 부모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울분에 가까운 말씀을 듣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한편으로 웃기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시자의 갑질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비단 어머님, 아버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요, 어머니,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이 가장 안쓰럽고 가여워요. 그분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힘겹게 싸우셨고 뼈가 빠지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보고 냉정하고 매정하다 하셨으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노력해서 힘겨운 여정을 이겨내신 분들이고 어머님은 그 힘겨운 여정을 이겨내지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 어렵지 않은 부모님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대한 보상을 자식이 아닌 며느리에게 대신 갚아달라는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싶어요. 제가 클 때 어머니 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였었는데 지난 이야기 하시면서 제게 매정하다 좀 우리를 배려해달라 말씀하시는 건 제 입장에선 오히려 어머니가 매정해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아버님은 조만간 다른 일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릴 작정이었어요. 저도 아버님 도와드린다고 3시간 정도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 힘이 조금 붙여서요. 다른 분 채용 공고 올려두었으니 아마 곧 연락 오지 싶네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하고는 견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계산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카페를 달라고 그리고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어머님도 만만치 않게 계산적으로 보여요. 이런 말 서로 해봤자 마음만 상하니까 앞으로 이런 말들은 제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도 그러시더니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제 일을 알고 난 뒤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회사에 나오시거나 그 근처에 오시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처럼 해주신 것 없이 부족하게 키우셨으니 바라시는 것이 있어도 적당하게 요구하시고 적당한 선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함께 출근을 하시진 않습니다. 시아버지도 이 일을 아시게 되었는데 난처해 하셨고 제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 경험 없는 사람이 한 말이라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가 달라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 드렸었는데 그냥 이곳에서 일을 하시기를 바랐어요. 사실 일의 강도에 비해 시급도 좀 센 편이었고 제가 항상 같이 일을 해드리니 편안하신 부분이 있으셨겠죠. 대가 없는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절대로 거저주는 돈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에게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시급도 좀 과하게 쳐드리는 것이죠. 조금만 더 추위를 지켜본 뒤 시아버지에게 다른 일을 권해볼 작정입니다. 아무리 제가 도와드려도 3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계셔야 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연세를 드셔서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이니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도 너끈히 잘 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싫다고 해도 드려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절대로 공짜는 안 된다고 손살에 치는데도 제가 억지로 돈을 쑤셔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동이란 것은 신성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을 때 비로소 땀을 흘린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불현듯 제가 첫 사회인이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의 값진 노동을 팔되 너의 자존심을 팔지 말아라. 제 짧은 소견으로는 시아버지는 지금 값진 노동을 제게 제공을 하시는 것이지 공짜 돈을 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